취업을 보게 해주는 취포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 역량을 높여드리는 기업 분석 시간, 오늘도 금융기업, 농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차세대에 있어서 가장 전망받는 그러한 산업 분야가 어디일 것이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면서 농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업금융기관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농협과 농업 NH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농협은행, 산업은 국내 은행이고요. 기업 구분은 대기업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그 수장으로서는 이대훈 은행장님이 계시고요. 자본금은 2조 원 정도 됩니다. 주요 산업은 국내 은행이고 사원수가 한 16,000여 명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설립일은 2012년 7년 차고요. 사실은 이제 농협 자체 은행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NH금융 그 지주에 있어서의 농협은행으로 해서 설립이 된 것이 201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립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아까 이제 설립일은 2012년이라고 해서 7년 차로 나와 있지만 1907년에 금융조합이라는 게 설립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의 효시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58년 금융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은행이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농협은행이라고 하지만요, 각국에는 그 농업은행이라는 곳들이 있는데 이따가 세 개의 농업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에 농업은행과 농협이 통합이 되면서 농업은행의 도시 지역 지점은 이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분리가 됐었고요. 2000년 7월 1일에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모두 합병이 돼서 현재 농협의 기본이 되었고 2012년 3월 2일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NH농협금융지주로 분리되면서 자회사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예전만 해도 뭐 축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따로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농업축산업의 그 규모에서 이것을 따로 둘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던 차에 나중에 합병으로 이렇게 현재 농협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영 보고서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농협은행의 전략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플러스 1 지속 성장 운동으로 선도은행으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재, 고객, 자산, 사업, 미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융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서 워라밸 확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농협은행 하면은 농민을 위한 은행으로 해서 금융기법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안일화돼 있거나 아니면 좀 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특수은행이다 보니까 다른 시중은행처럼 좀 더 이렇게 어떤 긴장감을 갖고 움직이는 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농업 자체적으로 지금 그 국가의 어떤 그러한 정보 보조 없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세계적인 농업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관련 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 그 은행 자체를 농협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 자녀가 있는데요. 학교에 그 등록금이 이체가 되는
모든 통장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농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협이 이런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구나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만도 사실 그 하나의 뭐 학교라든가 기업 하나 주거래 은행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른 은행들이 굉장히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편하게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편하게 영업할 수 있는 게 은행의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약간의 경쟁력이라든가 사람의 긴장감이 떨어짐에 따라서 어떤 전략 부재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약간의 그런 서로 좀 타이트한 경쟁 체계가 있어야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그 전략에 있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농업은행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는 중국에 있는 중국 농업은행이 있는데요. 그 ABC라고 말하는데 Agriculture Bank of China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그 중국 농업은행의 지점이 진출해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요. 중국 국내는 6위고 세계에서는 자산 규모 한 50위 정도의 랭크가 되고 있고요. 중국 5대 은행 중 하나고 농업은행으로서는 최초로 1951년 신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중국으로서 설립한 첫 번째 이제 국영 그 상업은행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직무 쪽 설명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커머셜 뱅크인 상업은행과 인베스트먼트 뱅크인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투자은행이라는 게 투자은행 업무는 해도 투자은행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증권사가 이러한 투자은행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투자은행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은 일반 은행, 상업은행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뭐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크레딧 아그리콜, 우리나라 말로는 크레딧 오브 에그리컬처죠. 아그리콜이 이제 불어로 그 농업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원이 좀 비슷해서 아마 여러분들 보면 아시기에는 좀 쉬울 텐데요. 세계 5위권의 금융 그룹이자 아그리콜 크레딧 아그리콜이 아마 이제 프랑스에 가시면은 그쪽 가시면 굉장히 이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농업은행이자 프랑스 제1은행인데요. 프랑스에 가시면 농민들이 이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은행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농민의 그 전체적인 자금 규모로만 해도 움직여지고 있고 많은 금융 기법들이 발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금융과 여러 가지 자금 지원에 있어서 많은 선진 금융 기법을 갖고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점으로 여기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은행들 잘 모르시는 거는 간단하게 리테일, 개인 상대를 안 하다 보니까 기업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은행들 잘 모르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내 시중 은행보다 세계적으로 더 큰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의 지점으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 개인 그 영업은 하지 않지만 기업 상대로 많은 영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크고 영업을 잘 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 나가서의 영업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반해서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을 현재 굉장히 잘 해오고 있고요. 지금 뭐 중국만 해도 중국계 많은 은행들, 뭐 중국은행, 중국공사은행 세계 지금 자산규모 1위 은행이죠. 중국건설은행, 중국광대은행, 농업은행 다 우리나라의 지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도 3대 메이저 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 우리나라에 지금 다 지점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점 규모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중국공상은행으로 직원 수가 한 300여 명에 다르고요. 서울만 해도 부산에도 지점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에는요. 라보뱅크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지점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세계적인 은행입니다. 그래서 라보뱅크 같은 경우에는 1898년에 이제 농민협동조합은행으로 이제 네덜란드에 처음 설립이 됐고요. 현재 네덜란드에도 지점 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농업에 뿌리를 두고 은행이 이제 모든 그런 식량 가치 사슬에 있어서의 농민부터 시작해서 재배자, 농지, 그다음에 관련 유통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만든 유통업체가 있죠. 하나로마트라고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농협은 은행도 소유하고 있지만 농협도 이제 그러한 유통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농업 생태에 있어서의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보뱅크 같은 곳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업으로부터 농업 신기술 기업까지 많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라보뱅크의 기업의 일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업과 그런 그 대기업들이 그런 그 금융에도 참여를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라보뱅크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870여 개, 만여 개의 고객을 소유하고 있고 200만 명의 협동조합 회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은행입니다. 그래서 홍콩만 가더라도 이제 라보뱅크에서 우리나라의 뭐 진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예, 아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세계 농업은행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편은 아닌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농업금융이라고 해서 선진 농업금융 사례라는 그러한 보고서들이 인터넷상에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제연구소 같은 것에 쓰는 건데 관련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인터뷰를 보실 때라든가 자기소개서 쓸 때 해외 사례에 대한 것들을 거의 잘 모르시다 보니까 쓰는 내용들이 빈약하고 또 그다음에 금융 기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은행이면 은행 아니면 증권이면 증권에 대한 관련해서만 그냥 딱 쓰시라고 그러는데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데다가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좀 봐야지 나중에 인터뷰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본인이 직무 목표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좀 앞서간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농업은 앞으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수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기술과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뭐 스마트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 금융과 기술이 투입돼야 될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산업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기법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방식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농협은행의 대주주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식의 소유자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뭐 정부 및 정보관리기업체, 금융기관, 증권회사 있는데 지금 100% 주주가 농협은행의 100% 주주가 금융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기관이 어딘가 하면은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입니다. 농협금융지주인데요, NH. 그래서 그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NHFN 그룹이라고 해서 농협금융지주의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그 농협의 전 관계사들과 그룹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금융에 있어서 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지향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미션은요, 협동과 혁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과 혁신으로 농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행동의 원칙 기준, 사업 파트너 존중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사회적 역할, 궁극적 지향점이 나와 있는데 농업에 있는 농민과 일반 대기업 기업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상당히 많은 기대가 주목이 됩니다. 자, 비전을 살펴보면은요, NH농협 금융그룹의 이제 비전은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게 NH농협금융의 그런 비전인데, 그래서 각각의 계열사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협력사들. 그래서 농협 리츠 운용, 그다음에 여기 리츠 같은 이제 부동산이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업하면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뭐 임야도 있고 임업도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농협은행, 그다음에 농협생명, 그다음에
그다음에 농협 손해보험. 여러분 농지나 농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제 재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손해보험과 함께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투자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들의 각각의 역할을 해서 모으기도 하고 분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본인도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가치라는 건요,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비전과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영 원칙으로는 그 핵심 가치 위해서 고객 중심으로 할 때 고객 기대를 초과 달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성과 지향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최고 인재를 육성을 시키겠다. 여기서 인재 중심의 성과 지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혁신은 그룹 시너지 창출에 기여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상호 신뢰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한다.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그런 그룹이나 기업에 취업을 하시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이바지해서 직업 윤리를 실현시킴으로 해서 이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농협에 있어서의 여기 전체 그 농협은행에 있어서의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한번 보시면요, 나와 있지만 전체 마케팅 부분, 기업 투자 금융 부분, 그다음에 농업 공공 부문, 다른 은행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경영 기획은 은행 다 있고요. HR, 여신 심사, 리스크, IT 부분 나와 있고, 디지털 금융, 요즘에 최근 중요해지는 게 IT하고 이런 디지털 금융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식탁 자금 운용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즘 그 농협에서도 전문직들 많이 흡수해가지고 이런 기업 그 금융 투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이나 공공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바라기는 농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 해외 투자하는 스마트팜과 농업이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농협은행으로서, 농업은행으로서 농협이 역할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신규 채용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특수은행인 만큼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체적으로 그 채용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채용은 2017년도에는 한 500여 명 정도 채용이 됐고 여성 비율이 한 지금 36%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여성 비율이 많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한 780여 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여성 임원,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한 여성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성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농협은 좀 생산성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은행하고 비교는 특별히 있지가 않아서 제가 전년도하고 해서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갖고 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1인당의 생산성은 2017년 대비 높아지고 있고요. 영업 점포당도 해서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생산성이나 이런 수치를 볼 때 우리가 숫자만 보고 늘었구나 줄었구나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 점포를 늘려서인지 아니면 채용 인원수를 줄여서인지 인원수가 줄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다른 시스템이 개발돼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아지면서 생산성이 는 건지 아니면 그 해에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영업을 하기에 좋았던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발표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을 해주는 분들이 따로 나와서 라디오에서 해석을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의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수치적으로 나빠졌지만 뭐 질적으로는 되게 더 좋아진 면이 있다 해서 우리가 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모든 것을 양적으로만 평가하는 정량 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질적 평가라든가 정성적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서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보실 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나중에 이러한 면접을 보실 때, 입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매출액 전체적으로 재무 한번 그 상황을 보도록 하면은요. 매출액은요 12조 정도 되는데 작년 대비는 4%가 줄었고요. 요즘 은행업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금리 기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업계 평균 대비는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1조 9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사실 거의 2조인데 작년 대비 영업이익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알짜 영업을 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업계 평균에서도 높아졌고요.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타 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져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고요. 예, 제가 한번 내용에 있어서 이제 농업에 그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농협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사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로 지금 농협은행이나 금융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농협중앙은행 협동조합 중심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 기사 같은 걸 보실 때 조금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은행 외에 은행의 원래 수익인 은행 부문 이외에 비은행 부문의 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는 현재 나가는 대출량으로는 은행의 예전 같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상당히 리스크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을 때 리스크에 한번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리커버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비은행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속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각 은행장님들만 나오실 때마다 비은행 부분에 있어서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가 IBK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 은행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IBK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지원이고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된 지원이다 보니까 원래 은행이 다양화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법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IBK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제약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걸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요.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OEM 펀드 판매에 금융위원회 제재를 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파생 결합 펀드 사태로 지금 금융상품 판매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이 제재까지 받으면 앞으로 이제 비이자 이익 확대를 위해, 그러니까 비은행 부분이라고 하죠. 론 외에 다른 거, 뭐 펀드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생명보험 그런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 자체적으로 이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판매 수수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수료 확보가 굉장히 안정적인 확보이기도 하고 금리 영향을 받지 않은 알짜 그런 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문제에 걸렸다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개인 에게 판매했던 그 파생 상품이 문제 DLS, DLF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은행들이 이러한 파생 상품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 파생 상품 판매에서요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그 파생 상품 판매 자체에 파생 상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위험을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불안전 판매가 문제가 돼서 사실 이것이 이제 걸리게 된 건데 여러분들 이 불안전 판매가 가끔 그 면접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모 은행은 이것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은행이고 이것을 판매한 은행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은행이다 하면서 본인이 지원하는 은행은 이런 파생 상품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은행이다라고 해서 면접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판매를 다 하고 싶은 지금 마음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걸린 상품을 판매하진 않았으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파생 상품 자체가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굉장히 숫자적으로는 그 어떤 뭐 역량이 대단한 거의 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만든 상품들이라서 이것을 판매하는 PB라든가 판매 은행원들도 이 상품에 대한 위험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위험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원금이 손실 보는 정도만 인지하고 판매해서 원금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전 판매에 걸렸느냐? 이분들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허가가 났던 상품들이고 그래서 펀드에서 운용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만으로는 비난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특히나 면접에 와서 그런 것들을 판매한 은행들을 비난하면서 이것을 판매하지 않은 은행들은 좋은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은행 그 면접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 좋지 못한 태도로 인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그 파생상품 판매에 팔아서 그 규제에 걸렸던 은행이 그 판매 PB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이 기사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요, 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 여러분들 좀 그 면접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사실은 이 문제가 금융위가 NH농협은행의 이제 제재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법이 자본시장법 제 119조 8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8년 4월에 도입됐는데 사실 판매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협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하는 거에서는 비이자 부분인데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요번에 최종 결정이 난 걸로 봐서는 이제 농협의 손을 들어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생 상품 판매는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키코도 걸렸었고 사실 최근에 그러한 개인 파생 개인에게 판매했던 파생 상품도 걸렸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에 있고 무엇 때문에 이것들이 걸리고 제재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경영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파생 상품은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여기서 컴플라이언스적으로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농협은행이 로봇 120대를 둬서 그 RPA 사업,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있다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거고 RPA가 뭐냐면은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로봇을 자동화하는 것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협은행이 사랑의 김장 김치 행사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농협 그 농민들에게 우리에게 고객이 이만큼 사회 봉사도 하고 있다. 그래서 농협과 같이 파트너 동반자십 그러니까 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예, 가져왔고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농협은행이 크레디 아글리꽃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는 세계 다른 나라의 뭐 프랑스, 네덜란드 농업 강국의 농업은행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